안녕하십니까. 비트도 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8% 하락한 1억 5,900만원 정도, 1억 6천만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의 하단자리 부근이죠. 박스권의 하단자리 부근인 1억 6천 부근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제도 제가 수급 분석 말씀드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자, 그럼 오늘 수급 현황은 어떤지 일단 수급 현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자, 현재 CVD 차트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 달러 부근에서의 매도벽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달러 부근에서의 매수벽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대형 고래들의 이제 매수세도 좀 없어지긴 했는데, 대형 고래랑 소형 고래를 제외하고 어쨌든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쇼츠 퀴즈 같은 경우에는 11만 6천 달러 부근, 그 다음에 롱스 퀴즈는 11만 4천 달러 부근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물 거래소의 순 입출금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출금량 대비해서 출금량이 살짝 줄어든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유출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소의 순 입출금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출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파생 쪽에서도 큰 폭의 변화의 움직임을 기대하고선 여기저기서 막 포지션 구축하고 이러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상단으로는 11만 8천 달러 부근에서의 매도벽은 없어졌고, 하단에 11만 달러 부근의 매수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근데 대형 거래랑 소형 거래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소액 투자자들의 매수가 더욱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1만 4천 달러 부근에서는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급락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다만 현물 거래소라든가 파생 거래소의 입출 공장을 좀 보면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인다. 그러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자, 그러니까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애플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제 애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지만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런 애플의 투자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화폐 시장이랑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니까는 이 부분은 좀 뛰어넘고서는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호재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쐐기 박은 것이 투자 심리를 상승시키는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리사 쿡 연준 이사와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준 총재는 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 같은 대규모 수정은 경제가 변곡점에 있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기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7월 고용 데이터는 우려할 만한 신호를 나타냈다. 경제 변곡점 부근에서 대규모 수정이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차라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필요시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에 따라서 12월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이 52.7%까지 높아졌고, 그리고 9월 25bp 인하 확률은 무려 95.2%까지 치솟으면서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인도에 25% 50%를 올리네 어쩌네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는 뭐에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돈을 빌리는데, 그러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그 코로나 시기 때 다 겪어봤죠.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산 시장, 그러니까는 가상화폐 시장이라던가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게 가격 상승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가상화폐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호재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이 임박했다. 그러니까는 장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기업에 서비스 제한한 은행에 제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접근을 좀 쉽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유동성, 그러니까 수요 쪽에 좀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츠마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과 AI 사업을 위해서 1억 1636만 파운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들 엄청 많긴 하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수요, 그러니까 매수를 자극하는 그런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들 뭐 매일매일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수급이라던가 공급 쪽,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호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호재 뉴스들이 나와도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막 수요를 자극하고 그런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셨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지겹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미리 계획을 좀 세워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더군다나 글로벌 M2라던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거 색깔이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 빨간색이 금,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글로벌 M2거든요. 자, 그러니까 글로벌 M2라던가 금의 가격이 비트코인을 선행해서 이제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때요? 글로벌 M2, 그 다음에 달러 약세, 금 강세 패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해서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은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건 너무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 단타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31일 목요일 오후 12시 24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11분에 7월 31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탑 퓨에를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천한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52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가격이 어디 기준인지 업비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가격으로 5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세타퓨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현재 세타퓨얼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7월 31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요 정도가 지금 여기 정도 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월 31일 5시, 뭐 4시, 6시 계속해서 요 정도 사이, 그러니까 52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0원이 바로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손절 라인은 닿지 않고 계속해서 52원 아래에서 충분한 매수 기회를 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매수 추천드린 이후로 약 28% 정도,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무료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100% 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목표가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100% 무료로 매일매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단타로 나도 좀 수익 좀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보신 다음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료 문자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해서 수익도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가 문자로 무료 정보 보내드리는 게 다 이 구독과 좋아요 받아서 제 유튜브 채널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당일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신용을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미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대출해가지고 종목을 매수하고 뭐 단타 매매하고 몰빵하고 이렇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일당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마음 편하게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부분이 있죠. 1억 6천만 원 가격대 요걸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까지 움직임의 과정을 좀 보면은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어쨌든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상방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억 6천만 원 요거 돌파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1억 6,400만 원 가격대 요거를 이제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억 6,400만 원 요거 돌파한지 확인하시고, 요거 돌파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때 뭐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V자로 반등해서 1억 6천만 원 한 번에 돌파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채널 만들면서 상승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락 플래그 패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채널 만들면서 상승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하락 플래그 패턴의 하단 자리 부분, 그러니까 하단 추세선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하단 추세선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무조건 매도하셔서 뭐 수익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라도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네가 말하는 하락 플래그 패턴이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이게 떨어지면은 왜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락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 깃발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과정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패턴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깃대를 만들고 깃발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고 이 깃발의 상단 부분, 그러니까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전에 만들어진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깃발형 패턴을 만들 때 이렇게 깃대를 만들고 깃발 만들면서 조정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이렇게 이전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깃대 만들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깃발 부근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깃발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상승 깃발형 패턴을 완성을 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다시 한번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하면서 깃대를 만들고 조정받으면서 깃발을 만들고 이 상승 깃발형 패턴을 완성한 후에 깃발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거래량 보면은 깃대 부분에서 이렇게 거래량 상승하고, 그리고 깃발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거래량 하락했다가 깃발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거래량 상승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패턴이라던가 그 다음에 거래량, 그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리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리플과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이런 다른 종목의 코인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리플 이외에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들도 매매하고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채널에서는 리플 이외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 더 크립토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채널에서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단타 가능한 코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좀 올릴 테니까 리플 이외의 다른 코인도 같이 매매하고 또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 더 크립토 채널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비트 더 크립토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관련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쯤 꼭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더보기란에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